네, 안녕하세요. 우리 더센물학교 입학설명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 보셨지만요. 더센물학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속에서 현장 수업과 급식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실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1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중단된 적이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센물 공동체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센물 재학생의 경우에 발열, 감기 증세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부모님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로 오지 않고 바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실시간 참여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더센물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끊이지 않도록 현장 및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계속해서 병행해 오셨습니다. 사실 교실 현장에서 현장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계속해서 저희가 구축해 오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이곳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그냥 공교육에 보내면 되지 굳이 기독교 학교 또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대안학교에 보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어떠한 기대로와 또 어떠한 고민으로 오셨든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를 보내시는 재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독교 학교 더센물학교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을 통해서 더센물학교가 어떤 곳인지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는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센물의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정미 초등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장 이정미입니다. 초등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소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녀는 작년에 방영되었던 가상현실 다큐멘터리에서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된 나연이의 모습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제는 실제 생활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도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1, 2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 1, 2차 산업혁명으로는 근현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중심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술혁명의 3차 산업혁명, 또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융합의 시기인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특정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즉 역량을 갖추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두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량 교육의 의미와 미래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변혁적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는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으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을 개발하는 능력이고요.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자율성과 공동체성으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조정하고 긴장과 갈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책임감 갖기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무감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량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역량이 저희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는 필요가 없었던 역량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와 현재에도 필요했는데 OECD가 변혁적 역량이라고 더 강조한 것은 그 역량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은 모두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연관된 역량들입니다. OECD가 제안한 이러한 역량들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2장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교육하신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려면 아담에게는 책임감 갖기의 역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서는 많은 긴장과 갈등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긴장과 갈등의 조정의 역량이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이름을 부르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역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대와 상황들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기독교 교육이 바로 이러한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교육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기독교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기독교 교육은 집중합니다. 더세물의 교육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초등교육과정은 모든 기본 교과와 창의적 채용 교육이 4가지 핵심 가치를 성취하면서 핵심 가치와 연계된 핵심 역량을 가지도록 실행됩니다. 즉 더세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적 사고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면서 비전 경영의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갑니다. 더세물의 교육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교육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기본 교과를 통해서 언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의 질서, 자연, 소리, 빛과 색 이런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더세물의 교육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묵상하는 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상은 복종하는 묵상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학년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수업에서는 성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저희가 또 5, 6학년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아 정체성, 성품, 미디어, 또 친구관계, 학습 등 우리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 역량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아는 역량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기에 모든 교과의 주제를 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교육도 진행됩니다. 더세물의 교육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남보다 앞서야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세물의 교육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공동체 여행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출발부터 도착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배움을 이끌어내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학기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학기에 한 번씩 저희가 여행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제자들이 간 그곳에서 다양한 배움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봄학기에는 한국민속촌을, 여름학기는 자벌드에서, 가을학기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또 겨울학기는 과천과학관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또 마음밭 캠프가 있는데요. 학년 초에 서로의 지체됨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마을 수업은 하나의 마을에 구성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마을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 학년이 만나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작년에 8개의 마을로 저희가 마을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국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학년과 4학년은 영국 수업을 통해서 책과 역사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우리 제자들이 책을 참 좋아하고 또 국어 시간을 통해서 한 권의 통공 교재를 통해서 국어를 알아가는데 영국 수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영국을 준비해서 또 발표하는 그런 공동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쓴 모습들은 다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저희가 연극제 발표를 했던 모습이고요. 또 3학년에서는 아빠와의 캠프가 있어서 아빠랑 함께 1박 2일 저희가 캠핑을 다녀오면서 또 가정에서 나눌 수 없었던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1박 2일 캠핑을 직접 다녀왔는데 작년과 재작년에서는 당일로 그래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서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아빠의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더세모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와 재능을 받은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교육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비전 경영과 비전 주도 학습을 통해서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통합된 청지기로 성장합니다. 저희가 초등에서는 더샘물 노트라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기록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경영해 나가는 더샘물 노트가 있고요. 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 초등의 제자들은 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상을 통해서 하루의 생활을 먼저 계획하고 또 배움의 내용과 과제도 적고 또 가정에서는 비전 주도 학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일상을 더샘물 노트를 통해서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학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일주일의 생활을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다음의 일주일의 생활을 또 계획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고학년의 더샘물 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비전 주도 학습, 또 비전 경영의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5, 6학년 수업에서 우리 제자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좀 정해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과 학생 자율 수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는 더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팀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또 한 학기가 끝났을 때는 또 후배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 자율 수업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저희가 시간표에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5, 6학년에 필요한 여러 교육 과정을 펼쳐놨는데 불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든지 또 중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정하면은 가르칠 수 있는 멘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학생 자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세물의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육입니다. 모든 교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으로 배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배움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부르신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학급 및 학년에서의 자율 및 자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한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하면서 제자들은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연계해서 초등교육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초등교육의 3가지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책 중심의 교육입니다. 우리 1, 2, 3학년은 세계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교재로 성경적 역사관으로 과거와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역량을 키우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국어는 통건이 국어 교재입니다. 저자의 지식과 지혜가 생동감 있게 담겨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고력과 또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력을 생동감 있게 담겨 있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와 세계사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정한 통권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학과 사회와 과학은 국정교과서로 저희가
선교대 세관으로 재구성한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통합과 융합의 교육입니다. 근현대의 교육은 학년 분리 또 과목 분리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교육입니다. 이러한 통합과 융합을 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학년이 통합되어 함께 만나는 마을 수업이 있고요. 또 일주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모든 교과목에서 융합적으로 배워가는 주제 융합 수업 주간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이었죠. 2021년에도 저희가 주제 융합 수업으로 봄, 여름 학기는 평화에 대해서 또 가을, 겨울 학기는 계절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 주제로만 모든 교과생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더샘물학교는 가정과 교회와 동역하여 다음 세대 예술 제자를 교육하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토론하고 또 결정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다른 부분이 많은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나랑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서 같이 협업해 나가는 것이 때로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과 동역하는 저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또 선생님의 함께함과 기도로 학생들은 내가 너를 만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더샘물의 배움은 교실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실에서는 당연히 배움이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허브 공간이 있는데 책으로 둘러싸인 허브 공간에서 또 저희 학생들은 또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학교 내에 중앙 정원이 있습니다. 중앙 정원에서도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학교의 자랑인데 학교 앞에 실리청 공원이 있습니다. 이 실리청 공원이 또한 저희의 교육 활동의 주요 공간입니다. 책도 같이 읽고 또 자연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행 수업을 통해서도 더샘물의 배움은 모든 배움의 공간을 확장해서 배움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 제자들이 1년 동안 보니까 키도 많이 자라고 지혜도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우리 더샘물 초등가정에 여기 오신 귀한 가정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침이다. 어서 씻고 학교 빨리 가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매일 아침 엄마랑 걸어서 등교하는데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벌써 학교에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예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래요.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는 매일 해요. 오늘은 즐거운 애니멀데이 안녕. 그래서 우리는 동물 옷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친구들을 보니 강아지도 있고 기린도 있고 원숭이도 있네요. 이제 더샘물 노트를 기록하며 복상을 준비해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첫 시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상 시간이에요. 복상한 내용을 복상 노트에 기록해요. 미술 시간에 낙엽으로 동물을 표현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맞아요. 고슴도치. 수학 시간이에요. 동물도감에서 동물의 길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옆에 있던 이든이가 도와줬어요. 이든아, 고마워. 저희 학년은 요즘 저글링에 푹 빠져있어요. 틈만 나면 연습을 해요. 저글링 대회도 있었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메뉴는 뭘까요? 만두가 좋아요. 찐만두가 좋아요. 저는 찐만두가 더 좋아요. 찐만두.
감사합니다.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마을 수업이 있어요. 이번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학교예요. 친구,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재미있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는 복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도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을 학기를 마치며 감사 제목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복상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시원이는 여행 수업과 독서 캠프를 가을 학기에 해서 감사하대요. 벌써 수업이 끝났어요. 아쉽지만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마치는 기도는 성직인 기환이가 했어요. 방과 후에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용은 비밀이에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더 놀았어요. 미래 오빠도 축구를 하고 있네요. 오빠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저희 집이에요. 다음 주 마을 수업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마치기 전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묵상을 해요. 내일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한나 부모님을 소개할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를 주신 이도 키우시는 이도 한나를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나가 도생물을 통해서 잘 다닐 수 있게 기쁘게 잘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굿나잇. 엄마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과정 교사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성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더샘물의 중등 또 고등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제자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 또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또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경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비전 경영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세워갑니다. 비전 경영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이 플랜 두 C가 구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또 한 학기, 그리고 1년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비전 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일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 경영서를 점검하면서 일상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주 멘토링 시간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학습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과 코칭을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하고요. 또 특히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 비전 경영 교사 회의를 갖는데 성경 그리고 국영수사과 이 주요 교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상황, 또 교실 안에서의 관계, 또 생활에 대한 이슈 등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선생님들이 세밀하게 살피고 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교사들이 같이 논의합니다. 또한 진로 수업과 진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하고요. 또 비전 특강, 소명 선언문 작성 등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되고요. 또 직업 현장에 실제로 일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요. 또 위에 보시는 사진은 학과 박람회를 줌으로 진행한 사진인데요. 샘물의 졸업생들을 초대해서 학과 박람회를 열어서 선배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전공 학과, 대학 생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학생들은 매주 화목 저녁에,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매일 저녁 시간에 비전주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담임교사가 비전주도 학습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의 비전 경영을 세밀하게 지도하고요. 또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매 학기마다 마지막 주에 피드백 주간을 갖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를 다 마치면서 각 과목마다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 성적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 평가 결과를 가지고 각 교과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면서 그 학기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학기에는 어떤 부분을 더 성장의 목표로 삼을지 상담합니다. 학기 마지막 날에는 비전 경영 대회를 통해서 학기 전체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다음 학기 목표, 또 계획을 다시 세우는 활동들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중고등 교육과정의 특징은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배움의 심화와 확장입니다. 중등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고등에서는 더 깊고 더 넓은 배움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 선용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모두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은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학습용 노트북이고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들을 제시해주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배움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비전 탐구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7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매일 훈련하는 7일 프로젝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주제 탐구 프로젝트,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모든 프로젝트 등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비전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삶을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요. 또 실제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역량들을 개발하고 성장시킵니다. 더샘물 재량 수업 시간에는 교과 시간에 다루지 못한 더 풍성한 배움들을 누리도록 IT, 메이커스, 예술, 언어, 가치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올해 코딩 수업과 또 사진 수업, 디자인 기초 수업, 우쿨렐레 수업, 그리고 공예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교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서 진행된 노작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 오이, 가지, 고추 이런 것들을 심고 키워보았는데요. 노작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영어 성경, 수학, 심화, 과학 탐구, 또 미술 전공 기초, 탁구 클럽, 또 피아노 반주법 이런 다양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자신의 은사를 탐색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한 학기에 한 번 학교 밖 현장에서 더 넓고 깊은 배움을 경험하고 오는 여행 수업을 다녀옵니다. 문학 여행, 역사 여행, 자연 탐구 여행, 또 선교 여행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요. 여행 수업을 다녀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 친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독서도 너무나 중요한 배움의 과정인데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독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필독서를 읽고요.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고 담당 교사와 함께 책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풍성한 배움을 누리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책을 더 깊이 있게 읽으면서 자신의 전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에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미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또 협업 능력이 발달하고 서번트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친밀한 공동체를 넘어서 평생의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먼저 학생자치회를 통해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는데요.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길러갑니다. 학년별로는 다양한 공동체 체험학습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코로나만 빨리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캠프를 다녀오자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저녁에는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고등학생들은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계신 환우분들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와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생하게 또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거나 농촌 봉사활동 등의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들을 통해서 학교 밖 현장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고 또 무엇보다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국토순례도 빨리 다녀오고 싶습니다. 4박 5일 동안 순례길을 걸으면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긴 길을 걸으면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을 거리를 친구와 함께 또 선배 후배와 함께 걸으면서 완주해낼 때 공동체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지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학년 겨울방학에는 비전 트립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전 트립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된 삶을 보면서 더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12학년까지의 고등과정을 잘 마치면 그 다음 진로 진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샘물의 대학 진학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진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비전 진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전 진학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교사, 또 교과교사, 그리고 리더십까지 우리 아이들의 비전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매일 저녁 9시 또는 11시까지 비전 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세밀하게 케어하면서 진행합니다. 또 교과 선생님들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따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또 아이들 각각의 학습 상황과 목표 학과 또 목표 대학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비전 진학 트랙을 설정하고 문과, 이과, 예체능 모든 계열별로 각 학생에게 맞게 지도합니다. 먼저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모든 교과 내용이 맞춰지는 9학년 중3 겨울학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고등과정 진도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11학년 고2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과 진도는 맞춰지게 되고 12학년 고3 때에는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저희 비인가 학교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검정고시 점수로 환산해서 대체해서 부여해 주는데요. 근데 검정고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11학년 4월 8월 또 12학년 4월 8월 이렇게 총 4번의 시험을 보면서 각 과목들의 필요한 과목들의 성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를 거의 만점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또 과목별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수업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검고 준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논술 수업과 개별 논술 지도를 통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도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 훈련을 시키고 또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논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전공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에 필요한 10학년 수학까지만 수강하고요. 11학년부터는 전공 심화 수업 그리고 방과 후 전공반 수업을 통해서 실제 본인에게 필요한 실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예체능 전공 친구들도 이 불필요한 내신 과목들을 듣고 내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실기 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전 진학을 준비한 우리 졸업생들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다음 자료는 샘물 졸업생들의 3년간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에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으로 갈수록 전체 평균 등급이 매년 1등급씩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12학년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약 상위 26%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잘하는 편인 거죠. 사교육의 도움 없이 비전주도 학습만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가지고 왔고요. 이와 같은 비전 진학 시스템을 통해서 문과, 이과, 예체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학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보시는 자료는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 목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일반 학교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우리 학교에서도 인서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학교에서 스카이 갈 수 있으면 저희 학교에서도 스카이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10년 동안을 보내왔고요. 입시 결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시는 것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입학생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뛰어난 진학 결과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비전 진학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게 경영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샘물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더샘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넷째 누르고서는 스페이스키를 코딩 배웠어요? 네, 무슨 코딩이에요? 재밌는 코딩이요? 코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선생님 따라서 하니까 잘 했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 제 꿈이 소설가인데 그 소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저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언니 여기로 배달해주세요. 소리.
이번 동학기 독서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천리역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천리역정이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400년 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 순례 과정 그리고 만나는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과 거기에 있는 그 인물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나도 이 순례자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준수도 학습을 5시간, 6시간 할까 고민이나 걱정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탐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분야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들어간 전문가들을 보면서 진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시야가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좀 더 확장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모델들도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고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 돌아오는데 절대 그만 선생님 소금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샐러리.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지금 초등과정, 중등과정 그리고 고등과정의 내용들을 보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추운데 또 시간을 또 굳이 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부모님들이 만약 주님께서 허락한 자녀들을 주님의 목적으로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다면 원리상 기독교 학교의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허락한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 초점 맞추어 열정을 발휘해내고 시간을 내고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원리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1차 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현실에 직면한 문제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주한 현실엔 가장 중요한 핵심 분주한 삶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분주한 삶 때문에 부모님만의 힘으로 자녀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목적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파송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평생 품에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품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다 자란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커버렸다고. 그러나 그 눈 깜빡할 사이는 사실은 아이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교육이 인생에 담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파송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가 도울 수 없는 세상에서도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이들을 품에서 떠나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10수년 동안 저도 동백에 있는 샘물중고등학교에서 8년 동안 교장으로 섬기면서 자녀들의 성장을 보았고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3년 전에 이곳에 기독교 학교 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이곳에서 중등과정 교장으로 계속 섬겨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저희는 1차적인 교육의 임무가 끝났다 생각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간 다음에 아이들이 전화를 해오고 방문해서 도움을 구했어요. 내용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장쌤, 제가 들어간 학과는 8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들어간 대학의 학과는 저희 학년이 120명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파생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하거나 협동하거나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논리화된 폭력으로 친구 관계를 만드는 옆에 있는 학과의 동료들을 보면서 그 이기적인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6개월 동안 코칭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잘 서서 학과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잘 섬겨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까지를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엄연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거대한 세상 환경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환경 한가운데로 자녀를 정말 홀로 설 수 있도록 파송해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난 이후에도 선제이 크리스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것조차도 힘겨운 아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예수 제자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품에 맡겨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아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10수년 동안 계속 받아온 질문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온실 속에 화초 키우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알았지만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언코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린 묘목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키우는 더샘물 학교라고 하는 훈련소를 통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묘목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영양소를 공급받고 정확한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 안에서 어떤 과정을 성장해 가야 하는지 더샘물에서 훈련받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세상을 살아갈 비전을 배우게 되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응답하는 삶을 치열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초등 아이들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벌써부터 대학 입시가 마음에 많이 무거우신 모양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한 아빠가 계셨어요. 저희 학교는 초등아이들 대학 입시 준비 안 합니다. 중학교는 당연히 질문할 것 같죠. 대답은 동일합니다. 중학교에서도 저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 안에서
학년과 연령에 맞는 누수 없는 교육은 초점 삼아 계속합니다. 초등에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등에 오면 100% 수포자가 돼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초등 과정에서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지만 각 과목 안에서의 누수 없는 배움은 계속 이어갑니다. 중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발표를 보면 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이런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학 입시를 앞둔 저희 더샘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과정이 생기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2년 동안 입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럼 그전엔 뭘 하죠? 말씀드린 대로 누수 없이 세워가는 일을 초점 삼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 하나에 맞고 틀리는 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래서 옥상을 올라가는구나 이걸 현장 안에서 느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점수 하나를 못 맞아서 낙담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우리가 점수 하나 맞고 틀리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배움의 목적에 집중해야지. 다시 준비해서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공부는 덤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 안에서 배워가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덤을 함께 길러가려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선생님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권유하고 기도회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기도하고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 갑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선생님이 초점 맞춰서 아이들을 인도해 갑니다. 학교에서 믿음과 일상훈련, 공동체훈련,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이들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이들은 훈련 없이 사막 한가운데 유기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훈련 없이 무기도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아이를 이렇게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더샘물 학교는 아이가 처해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낼 내성을 가진 자녀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묘목장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더샘물 학교의 12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복상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살아내도록 훈련해 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왜 더샘물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까요? 더샘물 학교 작아 보입니다. 역사가 짧은 신생학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 교육 16년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학교를 세워왔던 5명의 리더가 파송이 되어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지난 분당에서의 학교를 세우고 지속했던 경험들, 동백에서 기독교 학교 사역을 통해서 12학년 고3까지의 시스템을 세우면서 영성, 인성, 실력이 통합되고 균형된 아이들을 키워서 풍성한 열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학 입시의 냉혹한 현실에서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따라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성적대로 성적을 이만큼 받았으니 이 정도의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이가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연히 S대를 가라 이렇게 지원하도록 안내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이에게 안내할 때. 그런데 아이가 거부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느 학교의 교수님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가겠습니다. 많이 낮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의 진로와 꿈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고 선생님들은 흔쾌히 2번 말하지 않고 동의했어요. 그 아이가 졸업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비전에 따라서 진학한
비율을 비전 진학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위 비전 진학률 얼마나 될까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세물의 리더들은 아이의 성장의 각 단계에서 교육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앞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에 이르는 12학년 교육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끝에서 교육을 세워가는 학교가 바로 더세물 학교입니다. 저희는 대학 입시가 모순이 있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입시의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예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 안에서 대학 입시는 집중해서 2년만 준비하는 것,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주해서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요. 12학년을 다 경험해 보면 12학년 아이들이 가장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입시라고 하는 가장 처음 만나는 그 맞닥뜨린 거대한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거듭된 과정들을 통과해 가거든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더세물 학교는 배우고 살아온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와 학부모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세물 학교는 교회를 다니는 교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된 교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 자기를 갱신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이들 앞에 더 낮은 자리에 나아가고 교과의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섬기는 예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세물 학부모님들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교과 과정은 이웃집 아줌마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분투하면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세물 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바이러스 시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강제에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100만인을 섬기는 책임 있는 예수 제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더세물 비전 프로젝트, 더세물 유니크네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세물 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한 아이 한 아이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 그리고 그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와 교육 방식을 혁신하는 것 계속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기된 블렌디드 수업,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수업, 구글 크롬북 활용을 통해서 수업하는 일 등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더세물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혹은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공교육을 떠나서 기독교 학교를 선택하는 그 순간 선택의 결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세물의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더세물 학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이 복된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만남과 연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샘물학교에서 입학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 이모저모가 궁금하실 텐데 사진으로 먼저 학교 공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샘물학교는 이동탄 신리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로이플라자 건물의 1층과 4층, 5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초등 4, 5, 6학년, 9학년 학생들의 교실이 있고 야외에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중정과 교무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1, 2학년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교실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허브 공간,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5층에는 초등교실, 중등교실이 있고요.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허브 공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실이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는 화성시에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제공해 준 풋살장, 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골프장의 멋진 전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편입생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더 샘물학교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전학년 신편입생, 그리고 내년에 개교하는 고등과정 1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원서 마감일은 1월 18일 화요일까지고요. 해당 날짜까지 관련 입학 서류가 모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 입학 전용료까지 납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선발 캠프는 1월 20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선발 캠프 후에 가족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1월 22일 금요일 날 진행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원 학생이 모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저녁 시간 꼭 비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더 샘물학교라고 치시면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입학 후원 메뉴에 있는 2022년 신편입생 모집 원서 접수 공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입학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소관문이 면제됩니다.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화면 하단 설명란에 온라인 방명록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방명록에 기록을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링크 아래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마지막 Q&A 시간에 해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샘물학교와 같은 비인가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후원교회, 또 많은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 전에 내시면 되는데요. 학기당 초등과정은 195만 원, 중등과 고등과정은 250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에는 협력교회는 학기당 3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협력교회 관련돼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초등과 중등 모두 150만 원씩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 중등보다 더 많은 학교 차원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료는 동결하였고 입학금은 200만 원입니다. 학교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가정은 발전기금 분납을 신청하시거나 발전기금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과정, 고등과정만 납부하시고요. 입학하실 때 한 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비가 그래도 부담이 되시죠? 하지만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더 샘물학교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더 샘물학교는 주변의 협력교회들과 동역하며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협력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협력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는 않고요. 학교 홍보 포스터나 주보 광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장학금 규모를 산정하고 입학 안내에 제시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수업료 납부가 가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더 샘물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2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에게 수업료의 10% 감면 혜택을, 3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는 20%, 둘째에게는 1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가정 면접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개별 오신 분들 궁금한 점은 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체적인 Q&A는 하지 않고 설명회 이대로 마치고 뒤에 각 전시물들 보시면서도 궁금한 점들 바로바로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내용 중에 이번에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고등과정은 올해 2월 말 이렇게 저희가 봄학기부터 저희가 고등과정은 시작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별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전시물을 보시면서 또 원하시는 경우는 학교로 이동하셔서 학교의 또 현장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